저기 또 신당리 있잖아요. 우다원이 옛날에 거기가 공명인 씨란 분이 거기 이제 국마 훈련하고 그거 다 한 거거든요. 20리에 걸쳐서. 그래서 이제 9시 반 조금 지나서 출발하며 방아머리 옛날 선착장 있죠. 옛날 선착장에 도착해서 그 내수면과 그리고 옛길과 그리고 시야 방조제를 건너가려고 했는데 그 안에를 그 LI 조류독감 때문에 금지령이 내려가지고 거기가 갑작스럽게 통과를 못하게 됐어요. 대부대인 역사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듣고 나와서 신당리 우당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탄도로 가서 탄도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탄도 어촌박물관이 있습니다. 어촌박물관에 들려서 그 안에 설명 좀 듣고 그렇게 되면 대부도 동쪽을 보게 되고요. 두해섬이 이제 2시에 오후 2시에 물길이 열려요. 그래서 물길 열리면 거기 들어갔다 나오고 다음에 이어서 다시 이제 상동으로 들어와서 에코뮤지엄 거점센터 대부 면사무소 거기 사무실이거든요. 거기 들려서 사무실이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느끼고 그 다음에 상동거리가 옛날에 하고 지금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가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여행은 과거 그리고 현재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있던 일을 과거는 이제 현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면 되고요. 현재는 이제 미래를 위해서 또 준비하는 과정이고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제 에코뮤지엄은 뭐냐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박물관에 가면은 좀 갖다 놨지만 그 현장에 있어야 될 것은 현장에 있는 그대로가 박물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 쓰던 거, 가꾸던 거, 생활하던 터전을 박물관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려면 박물관을 얼마나 크게 져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자체가 박물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태박물관, 생태변화원 됐죠. 물줄기, 시화호 맡겨서 되는 과정, 또 앞으로 될 거, 이런 것을 잘 보존할 거 보존하고, 또 왜곡된 거는 고쳐나가고, 또 길이 후손에게 남길 거는 남겨주고자 하는 것이 에코뮤지엄의 의의고 정의예요. 먼저 저는 대부도에 온 지 한 12년 정도 됐고요. 대부도 해설사회를 하면서 한 3년간 대부도의 여러가지 이야기를 직접 듣고 또 지도도 만들고 이야기도 수집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도가 다른 섬보다는 굉장히 역사적으로나 또 지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배워가는 그러한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용두포 쪽에는 배가 이제 많이 서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뒤에 서고 이 서호염전이 생기기 전까지는 방아머리는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방아머리에 거기에 이제 이주해서 살게 되면서 서위인데 서쪽 서에다가 위는 위치할 위치가 아니고 의조사 의예요. 의조사 서위라 그런데 북망산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이 살게 되면서 그쪽이 점차 이제 사람이 살게 됐고 그 다음에 오늘 가는 거기에는 용두포에는 그 옆에 큰 그 독살 돌로 쌓아가지고 고기를 잡는 곳이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는 굉장히 그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용두포 건너 쪽이 노루녀라고 있어요. 노루녀는 여하면 이제 그 여는 바위나 이것들이 바다 쪽으로 쭉 늘어선 것을 여라 그래요. 우리 대부도뿐만 아니고 제주도나 뭐 전라도나 어디 다른 데 가도 여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바위가 바다 쪽으로 쭉 뻗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노루를 닮았다 해서 노루녀고 옛날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는
잡은 게 아니고 뭐 끌어담았다고 해도 낙지천에는 낙지를 한번 나가면 20코를 잡았다고 그래요. 20코는 한국어 20마리거든요. 20코 400마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들고 오지는 못하고 매에서 끌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꽃게를 잡으러 가면 꽃게가 물이 다 빠진데도 막 이에 물 조금 빠진 조금 있는데 그것을 발목 두멍이라고, 두멍, 발목 장길 정도 되는 물이 바다에 갯벌에 막 고여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렇게 꽃게가 많아서 그 중에 큰 막대기가 툭 뒤집으면 이제 손등만한 거 큰 것만 잡고, 조금 잡으면 무거워 가지고 그냥 금방 한 짐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떨 때는 무거우니까 다리도 다 떼버렸다고 그래요. 몸통만 딱 가지고 와서 삶아 가지고 이렇게 먹고, 또 뭐 물론 판매하는 것은 다리를 다 가져왔겠죠.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방아머리에서 지금 이제 쌍섬, 지금 조력발전소 있는 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섬이 2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가 앞에 있고, 그것이 큰 가리기 섬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가리섬이라고 그래요. 가리섬이 아니고 가리기. 어떤 사람은 또 가리비 섬이라는데 가리비가 아니고, 왜 가리기냐, 그 큰 쌍섬의 큰 가리기 섬에는 물이 나왔다고 그래요. 바위 틈에서 물이 졸졸졸 흘러서 그 배가 지나가다가 목이 마르면 거기에 대놓고 손을 가지고 딱 가리면 물이 손 옆으로 나오면 그것을 물을 마시고, 그래서 손을 가리고 물을 마셨다. 그래서 가리기섬.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그 대부도 쪽에서 안산 쪽으로 나가다 보면 정류소가 있어요. 버스 쓰는데 거기가 작은 가리기섬이에요. 작은 가리기섬은 물은 안 나고 그런데도 이제 그 가리기섬 있는데, 이 두 섬을 쌍섬이라고 하는데 왜 쌍섬이 중요하냐면, 옛날 안산 지도나 인천 지도나 아니면 대부도 지도나 어느 지도라도 쌍섬은 나와 있어요. 쌍섬, 쌍도라 해가지고. 왜? 배가 쌍섬에서 오이도 쪽으로, 육지 쪽으로 붙어서 갯고랑 쪽으로 붙어서 가야 되고, 그렇지 않고 배가 밀려서 이 대부도 쪽으로 밀리면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요, 이렇게 밀려오고 침몰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꼭 육지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고, 왜 또 그쪽이 중요하냐면 조선 말 이전, 그러니까 조선 말 이전에 그 인천, 그러니까 지금 한양이나 또는 그 개성 쪽으로 가는 배, 또 중국으로 가는 배,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면 전부 다 그 쌍섬 안쪽으로, 오이도 쪽으로 해서 다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무역이 언제까지 성행했냐면 고려 때 성행했고, 고려 말 100년, 그때 이제 우리가 원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원나라의 그 석곡으로 충렬왕, 뭐 충자 붙은 임금님이 있을 때, 그때는 좀 이제 원나라하고 이게 충성한다 해서 충렬왕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무역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징기스칸이 유럽을 점령하는 데는 17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 고려를 점령하는데 27년 동안 죽도록 싸워도 결국은 완전 항복을 못 받고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왕은 그대로 유지됐죠. 그래서 왜 섬에 대부도라든지 강화도라든지 저기 완도라 이런데 그 별초군이 있었습니다. 군대가. 섬에 군대가 있으니까 육지는 아무리 점령해도 이 우리나라 그 거제도라니까 큰 섬에서 계속 그냥 물자, 군사 이런 것을 모두 다 계속되니까 점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나라가 점령하고 나서는 이제 맨 마지막에는 진도, 그 다음에 제도까지 점령하잖아요. 그 사이에 이게 돈이 동소리 안 내니까 섬을 비웁니다. 이렇게 공도정책, 해상무역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전에는 해상왕국이었는데 신라말 장보고부터 해서 그 다음에 고려 때 왕건 이렇게 해서 이 고려가
무역왕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됐는데 그걸 못하고 이제 조선시대는 완전히 무역을 하지 않습니다. 바다로 하면 처벌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선 500년, 고려 100년간 무역을 하지 않으면서 그쪽은 세곡선, 그러니까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에서 이제 세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개성이나 아니면 또 한양으로 싣고 올 때 이 대부로 쌍수섬 사이를 해서 그렇게 하고 다 지나갑니다. 모든 배들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항로고, 뭐 조선 말기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그 침략을 당할 때 그때 이제 명성황후께서 이 청나라 군대를 많이 여러 번 요구를 했죠. 그때도 이제 어디로냐, 대부도 사이를 해서 마산포에 군대가 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군대를 이렇게 이제 제압을 하고 다시 명성황후를 이제 권력을 잡게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대원군을 마산포에서 끌고 갑니다. 끌고 어디로, 중국으로. 그러니까 마산포에서 당진 앞바다로 해서 풍도 앞바다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덕적도로 해서 그 다음에 건너면 바로 산둥이잖아요. 산둥. 그렇게 이제 가는 그러한 백길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대부도고, 또 대부도는 큰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유물도 있습니다. 요 놈의 아일랜드 CC 밑에 육곡에 가면요, 육곡 고려 고분군이 있어요. 그 고분군에는 이제 다 왔네. 고분군에는 그 송나라 시대, 고려 시대에 무역한 그 유물도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도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 지도에다 표시를 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지금 어디냐면 우리가 여기 있거든요. 영두포. 저기에 노루를 닮았대서 바위가 쭉 넣었었잖아요. 그 노루냐고. 조개, 뭐 바지락, 낙지 이런 것이 많이 잡혔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저기 조력발전소 있는 데는 행정구역이 동육통, 그러니까 영전마을 소속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가운데가 곁다리 크게 두 개가 있는데 가운데는 화성이에요. 화성시. 그 옛날에 남양이죠. 화성시. 저 이제 그 객도랑 사이 저쪽이 어디냐? 그러니까 이제 그 시흥시죠. 대부도는 원래 저쪽이 남양구 화성에 붙어 있어요. 그걸 어디 가서 붙였느냐? 저기 부천에 갖다 붙여버렸어. 왜? 대부도는 말을 많이 키우고요. 용감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을 때는 뭐 한 생각해 10,000필도 넘었다. 옛날에 말이 최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가 그러니까 힘을 못 쓰게 화성에서 저 부천에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안산은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거든요. 왜? 이방원이가 왕자의 날을 2번 일으켰잖아요. 그때 군대가 어디 갔습니까? 어디서? 이숙번이가요 안산 군대가 우리 가서 왕자의 날을 제압을 하잖아요. 들었다 놨다 하는 게, 그 다음에 그 김홍돈이 이런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안산사람이 굉장히 많고, 정조 때는 이 조정을 들었다 놨다 했죠. 그 정도 했기 때문에 어디다 안산을 없애버리고 가천을 없애버리고 저 시흥을 만들어봅니다. 시흥에다가 다 속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산시가 없어지고 이제 안산시가 시화공단 만들어지면서 다시 이제 살아나거든요. 우리 사람 키만한 그런 돌이 공깃돌 같은 게요 5개가 있습니다. 꼭 사람 공깃돌을 던져서 딱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할멈 공깃돌이었다. 그래서 마귀할멈 공깃돌이 저기 다리 딱 건너면 그 돌면 저쪽 풍력발전기 이쪽에, 그래서 그게 있었고 선착장이 있는 데가 잘려 있었대요. 잘려서. 그래서 물이 통했고, 또 방아머리가 방아같이 생겨서, 방아찌 있는 거 있잖아. 방아가리 잘 보는 생겨서 여기서 방아머리라 그랬고, 그 다음에 저쪽에는, 그쪽에는 이제 바위가 멋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강쟁이, 저쪽이다 큰 강쟁이, 저쪽에 수문 있고 요 뒤쪽에 있잖아요. 거기에 쭉 튀어나왔는데 그게 작은 강쟁이가 있었는데 그는 정자같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멋있는 돌이 있었는데 그냥 다 없어지고, 그러다가 저 시야방조제 저 속에다 쳐넣은 거예요. 우리 황금산도 옛날에는 황금산이요, 이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돌산이었어요. 아주 귀한 게 있어요. 돌산이고 뱀도 많고 그 속에 또 황금이 떼서 이제 굴떡하고 막 이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주영이가 완전히 돌산인 줄 알고 깎은 거예요. 그래서 한 20m 깎아버렸는데, 깎으니까 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산만 버리고, 그래가지고 저쪽에 이제 그 형도가 돌이 많잖아요. 형도를 가운데로 뚝 잘라서 박지성으로 만들어 버렸죠. 여기도 나무가 지금 소나무가 바닷가에 쭉 있고, 요 놈에는 밭이 있고, 논이 있고, 여기는 수청목이라고 그 약재도 쓸고 바람 물들이는 거 있어요. 두껍고. 그 수청목이 쭉 있어서 두렁에 수청목 두렁이라고 그러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던 곳이 여기고, 우리 시대 대부도선이 이제 난파선이 발견되거든요. 그럼 요리 쭉 내려가면 선제도와 종현동 그 앞바다 거기 발견되거든요. 왜냐면 배가 가다가 밀린 거예요. 파도에 밀려서 거기 가니까, 거기 가면 이제 이게 섬이 여러 개 있잖아요. 섬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섬이 이제 섬이 4개나 있거든요. 너무 강도라 그래요. 한자로 강도. 일본 사람들이 강도라고 해요. 넓은 섬. 그 다음에 동굴같이 있었나 봐요. 그 동굴섬. 또 박쥐같이 생긴 섬이 있어요. 박쥐섬 있고, 그 다음에 맨 이제 이렇게 선제도 쪽, 요게 이제 두루섬은 주도. 왜 감이 잘 되냐? 아마 저 상동인데 보면 감이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지금도. 왜 그러냐면 여기 서쪽 산이 여기 서풍산이,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다 이 산이 막아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서풍산이 막아주기 때문에 상동 쪽 여기 감나무골이 있잖아요. 감나무골이 있고, 그래서 감나무가 잘 되고, 다른 속 바람이 쐬서 그렇지 그 온도는 따뜻하고. 그 대부도는 그러면 수산물 이런 데 이제 조기껍질 얘기도 있는데, 여기는 얼마나 많이 잡혔냐? 그러면 그냥 사람은 못 잡아서 지금은 못 잡아서 못 가져왔잖아요. 없었어. 옛날은 못 찔먹어와서 못 잡았대. 못 가져왔대. 노다지야 돼, 노다지. 그 다음에 이 바위가 막 있잖아요. 이러면 사리대, 봉가래 사리대 오면요, 이 낙지가요, 돌만 떨기면 낙지가 나왔대. 그 다음에 빨리 가면, 물빨리 들어가면 낙지가 막 바위를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 담으니까 400마리를 한 2~3시간 잡아서 끌고 나왔다. 왜 400마리밖에 못 잡았냐? 그거는 못 가져와서 못 잡은 거예요. 지금 같은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하고 제가 맨날 이제 조력발전소 맨 처음에 와서 있는 분 보고 욕을 많이 하는데, 조력발전소 요쪽이 누가 만들었나? 수장공사 만들었대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수장공사는 수지를 살리는 곳이냐 죽이는 곳이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곳이래요. 그럼 살린 곳이면 바닷물도 살려야 되나 죽여야 되나? 그러니까 살려야 된대요. 그럼 빨리 튀어라. 옛날에는 여기가 노단인데, 그 다음에 요쪽이 또 농어촌진흥공사 땅 아니에요. 막았잖아요.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는 농어촌을 살리는 곳이냐 죽이는 곳이냐 물어봤어요. 살리는 곳이에요. 과연 대부도 다 죽였잖아요. 농민 다 죽여놓고는 무슨 살린 거지. 빨리 없애고 다시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는 영원히 안 되는 거고, 갈대숲이 많이 생겨. 이것은 이제 대송섭지. 그래서 대부도 송산섭지인데, 대부도는 잘 살아있는데 송산은 이미 이제 엉망됐죠. 막 밀고 해가지고. 그건 우리가 잘 지켜서 앞으로도 언젠가는 양식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옛날 같은 영광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세상은 많이 변해요. 저는 이 부두에서 얽힌 사연들이 참 많아요. 이 부두를 다녀본 사람들이 여기 내가 몇 보이는데,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부두에서 배 타고 다녀보시면. 예.
참 이 부두는요. 작은 가리기 있으면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부두는 야중에 생겼어요. 원래 부두는 이따가 갈 때 이제 그 탄도에는 나룻개라고 그래요. 나루터를 이제 대부도 사람들은 이제 사투리로 나룻개라고 그러는데 그 나룻개가 이제 먼저 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로 오게 되면 우리 어머니 세대 되면은 전쟁을 큰 전쟁을 많이 겪었어요. 그죠? 외정시대 때 사셨죠? 대동아, 예? 2차 대전 겪었죠? 또 이어서 뭐가 겪었어요? 6.25 전쟁 겪었잖아요. 그 피난 나가고 줄 잘못 쓰면 폭격 맞고 어느 줄 서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여기서 전부 여기서 요 앞에가 표 파는 곳이에요. 표 파는 곳. 그래서 표를 사서 다 이렇게 형님 오빠 아프 뭐 가서 뭐 인천 가서 마시자 뭐 어느 다방에서 마셔 그리고 나팔바지 입고 이런 애들도 있고 홍아들 보면 그리고 있어.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개표소가 여기인데 배가 여기 타요. 여기 타면 어떻게 하느냐 막 뛰어들어가. 왜? 6.25 때 생각이 나서 그런가 봐. 배 못 타면 떨어지는 생각이. 줄 서고 그러는 문화가 거의 없었어요. 기록에서 된 것 같다고 보는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예수절 철새가 날아가는 곳이 전부 통제가 됐어요.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올 봄에 가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해제가 언제 되냐면 8월 중순에 됐어요. 8월 중순이고 방학도 하고 또 더웠고 거기에다가 이제 곧 가을이 닥치니까 농복 그래서 이제 가긴 또 다음에 가야죠 이제. 그래서 다음에 갈 때 완전 바로 그 장소예요. 바로 장소가 있는데 이제는 하루에 그걸 다녔죠. 대부분 물쪽 못하고 여기 쭉 다니고 그리고 그 가슴 아픈 이별도 하고 여기서 울고 있는 아주머니들 아가씨는 못 봤어. 아가씨는 못 봤는데 젊은 아줌마가 훌쩍훌쩍 거리는 모습 또 아들 군대 보내고 여기서 이별하는 장소 이 부두는 만남의 장소보다도 떠남의 장소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인사할 때 안녕히 계세요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배 타고 나갔다가 안 돌아올 수도 있으면 안녕히 계세요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싫어해요. 지금은 안 쓰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 집이 이제 우당원 옛날에 홍명의라는 분이 여기에 이제 우리 철종 때 여기에 사방 20리를 이제 하사를 받아가지고 말을 키웠어요. 국마를 국마 유경 키우고 불화를 받아서 국마 경국대전에 보면 이렇게 이제 목구가 몇 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군두 제일 우두머리 한 분하고 군두 2명하고 목구 4명 해서 7명이 한조인데요. 7명이 순암말 100필 순말 15필 115필을 7명이 관리를 했대요. 만두도 넘은 거죠. 이 근방이 엄청 말을 키운 거죠. 그 다음에 왜 옛날에는 말이 최고 이게 군사 무기 아닙니까? 마차. 그게 지금 땡카고 같잖아요. 그래서 키우고 그 다음에 이분이 그러면 홍명희 씨는 어떤 분이냐? 요즘 같으면 수도경비부사령관, 옛날 같으면 5위 도총부 부총관. 부총관은 뭐냐면 총관 제일 위에 있고 부총관은 종이품이에요. 종이품이면 우리 이순신 장군이 수군 통제사 할 때 그때 종이품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개우. 그래 잘렸죠. 돌아가셨는데 그걸 3대 종이품을 3대에 걸쳐서 하셨어요. 그분이 섬에 계신 분이 3대에 걸쳐서 종이품 나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종산품만 나와도 당상관인데
그래서 이게 대부도 인물이 많이 난다 그래서 났고, 근데 우리 정주영 그분께서는 아예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깎고 나서 대부도가 왜 황금사냐, 대부도가 이 시화방조제 막기 전에는 대부도에 와서 있는지 하지 말라고. 왜? 우리 여기 보시다시피 아무데라도 골짜기가 많잖아요. 여기도 골짜기가 꼴짝꼴짝 있잖아요. 그런 산이 물을 만듭니다. 산이 있고 골짜기가 많으면 물이 풍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곡식을 농사도 많이 짓고 그랬고, 그리고 고기 나가면 그냥 고기 많이 잡히죠. 곡식 대부도 1년 풍년이 들면 옹진군민 3년 먹을 양식이 나온다 그랬대요. 그거는 제가 이야기한 거 옹진군지에 그 나와 있어요. 대부분 황금산 갖고 나서 못 살게 되고 땅도 다 팔고 고기 안 잡히고 뭐 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인심이 상해진 거죠. 왜 신당리냐? 신당리는 방죽당입니다. 또 한 말은 김씨란 분이 여기에 크게 그래서 신나게 놀았다 해서 신당리다 이렇게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여기 이제 맨 앞에는 요 위에 막았고 그 뒤에는 아래쪽에 막았는데 몇 분이 막았겠습니까? 5분이 저걸 막았답니다. 그 옛날에. 근데 그 자식들은 어떻게 했어요? 또 혹시 이야기해서 또 친척 계시면 욕하지 마시고 다 팔아먹었어요. 얼마나 힘들게. 근데 그분도 여기 분이 아니고 덕적동가 거기서 오셨대요. 이사와서 그런 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옛날 길은 요 진돗개고, 여기는 이제 진돗개 요쪽엔 술집도 많고, 또 대부도 여기가 이제 대부도 그 이제 관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돈도 많고, 또 송산장이나 갈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가고, 이제 여기가 대부도의 이제 가장 그때는 번화한 거리였고, 그다음 여기서 조금 가면 이제 지금 고유지, 고유지니까 양조장 있는데 대부교회 바로 사이, 거기가 옛날에 이제 일제시대 이전에는 면사무가 거기 있었고, 그 뒤에 이제 넓어지면서 상동으로 이렇게 이사를 간 거고, 그 다음에 요 길에서 진두께로. 그러니까 저기 어디 있어요? 저기 뭐 흥성리나 이런 데서도 여기까지 걸어온 거죠, 진두께. 그래서 돼지, 어떤 사람 돼지 짊어지고 가다가 뭐 이렇게 돼지를 놓으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아침에 송산장에 사가지고요 집에 갈 때까지 딱 들면 짊어지고 있었대요. 왜? 돼지 그 말은 죽지는 않고 자기가 놓치면 골치 아프니까 그렇게 어른들이 이야기했나 봐.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애환이 많은 길이. 여기 홍씨가 남양홍씨 왜 그분이 그 나라 가서 장군이 군현 장군이 되고 우리나라를 이사를 못 갔잖아요. 이사를 내부도 대놓고 죽을 때까지 살았어요. 관리가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뭐 김홍도 같으면 나중에 이제 저쪽에 육급, 수급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또 마누라가 의사가 안 살아서 죽을 때까지 살았죠.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구 아들입니까? 그 관비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 넘어가면 찜바져갖고 요 넘어가면 고수로지다.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딱 꿈에 이렇게 이제 산신령이 나타나서 집 뒤에 거기다가 이제 여기에서 그걸 검은 돌을 이렇게 묻어 놓고 이 정성을 들여라. 어디까지? 흰돌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정성을 들였대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어느 날 딱 이제 100일 전에 나타났는데 그걸 파보라 그러대요. 딱 팠대요. 검은 돌이 흰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이 장수했다. 장수하고 그러면서 흰돌배기가 된 거요. 흰돌배기 있어 여기. 사람들이 진짜. 그래서 옛날 그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나와 있는 걸 제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봤어요 옛날에. 진두하면 나룻개고, 옛날에는 이제 제일 먼저 이 배가 들어온 것은 저기 이제 영전 거기 그 한배기가 그고 6.25 때
인민군이 이제 쫓아내고 이제 미군하고 육군이 돌 때도 함대기로 했어. 마산포에서 함대기로 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또 한문산에는 일개 중대 74명이 있었대. 인민군이 있었고 그냥 그거 보면 구덩이가 있으니까 씨앗이 떨어져 있고 나무가 이쪽 구덩이 따라 서 있어요. 지금도. 지금 가면 여기 파여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도 볼 수 있고 6.25 때는 저 흥성리 같은 경우에는 그 구덩이를 다시 해가지고 인민군들이 그 참호로 썼대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한 곳이 그런 대부도고 또 이 대부도는 특히 우리나라 역사와 똑같습니다. 아까 이제 상동에 지나다 보니까 그 신석유적 있고 이거 탄도 가면 7천만 년 전에 공룡 이제 이런 게 그거는 나중에 저쪽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대성병원 옛날 그대로면서 묵직한 해요. 그래서 옛날에 대부분들을 의료보험 나오기 전에 의료보험 카드를 해서 50% 할인을 해드렸어요. 참 대단한 분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 급한 환자 배 타고 어떤 때는 배를 대절해서 가고 그러면 거기 대성병원을 가면 이 고향이라고 여러분들 아파서 오시면 50% 할인해줘서 그걸 해서 50% 할인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산시 대구 지역사회 포럼이라고 있어요. 일대 회장님이 홍영희 회장님이세요. 홍영희 회장님. 그분이 여기서 했을 때 많은 이웃돕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쌀 뭐 100가마 500가마 이렇게씩 나눠주는 거 또 학교마다 장학금 전달하는 거 여러분들 잘 모르면 학교 직접 가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분들로 통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금도 이름 밝혀달라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단체. 그래서 뭐 여기 지역에 보면 나가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은 아직까지 고향을 못 잊고 많이들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능으로도 해야 되고 금전적으로 해도 되고 또 합치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회원은 여기 대부 사람보다도 외국에 있는 회원들이 더 많아요. 웃기죠? 그때마다 우리 여기 요즘 많이들 수고해 주시는데 안내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그분들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맡아서 제가 이제 안산시 대구 지역사회 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데 저는 잘 못해요. 그래서 빨리 이걸 후배들이 맡아서 더 열심히 글로벌로 할 수 있어요. 대부는 세계 각국이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는 터전으로 만들어가면 좋겠다. 일찍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이제 꿈간난 우리 이제 권사님이라고 부르는데 권사님 자제분이 중학교 다니다가 그냥 말았어. 그리고 좀 껄렁껄렁이 대부도에서 그 친구분들이 많이 살아요. 다 근데 껄렁껄렁하고 재밌어. 약주도 잘 하시고 친구들도 많고 즐기기도 좋아하고 또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그 집이 판사 주변이니까 처갓집이죠. 외갓집이 홍씨네요. 그 책이 가면 어렸을 때 가면 장롱 책이 너무 멋있어. 근데 집에 마패가 있는데 그 마패를 아들이 엿바꿔 먹었대. 네. 그 대단한 집안이거든요. 네, 그 엿바꿔 먹었대. 여기 조항빈 장로님 아시니까 보시는데 그 사실입니다. 엿바꿔 먹은 거. 네. 그 집에 놀러 가면 참 멋있는 게 많이 있어요. 자기도 많고 책도 많고. 서적도 많고 그랬는데 서적은 몇 장 써가지고 마파도 몇 장 써가 가져갔나 봐요. 그냥 굉장히 지금 아쉬워하더라고요. 예. 진주가 여기거든요. 요 건너편이 성감도고요. 이제 맨 뒤에 여기에 나루가 생긴 거고 그 전에는 저 위에 저기 돌이 있었대요. 저 위쪽에 거기 배를 댔답니다. 대다가 요 돌을 더 싸서 여기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객고당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이제 물이 섬과 섬 사이에는 물살이 세잖아요. 그래서 깊어가지고 배가 다닐 성감도는 여기 저 햇빛 저 건물 있잖아요. 여기 이제 성감나루가 있었고 여기 300m 이렇게 300m로 다니고 그 다음에 헤엄치로서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는 서해안 바다에서 헤엄치고 들어갔다는 남해안이나 동해안은 빠져도 사는데요. 서해안에서
물에 빠져서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UDT 대원도 죽어요, 그냥. 옛날 죽었죠. 왜 그러냐면 서해안은 흘러가면서 요렇게 처먹이니까 뒤집어버리고, 그 다음에 서해안에 나면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탁 빠지면 바로 붙으면 안 돼요. 일단은 바다 쪽으로 들어갔다가 정신 차려서 딱 해서 붙으면 돼요, 파도를. 그러면 왜? 바닷가에서 바로 붙으면 내 몸이 아니고 그냥 부딪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혹시 남해안이라고 빠지면요, 일단 바다 쪽으로 댐을 쳐야 돼요. 조금은 파도에 같이 밀려버리면 파도는요 그냥 몸이 없어서 그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끌고 가버리죠. 저쪽에 보이는 섬이 저게 이제 저 틈이 있어. 그 다음에 털같이 생겨서 털미섬이라 그러고, 일제시대는 저 돌이 파이버트들은 이제 털미섬인데 털미섬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저 건너편 저기 이제 어섬 있고, 자 마산포가 있는데, 그러니까 조선 말 이전엔 모든 배들은 요렇게 해가지고 안산 앞바다로 해서 인천 앞바다로 해서, 그 다음에 영종도 앞으로 해서, 그 다음에 강화도 앞으로 해서, 그 다음에 고려 때는 이제 저렇게 그 예성강 쪽으로 해서 개성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밀물대 싹 따라 들어가면 마포, 소금을 싣고 염창, 영등포, 색강, 이게 전부 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백길이 모두가 요리고, 그 다음에 이모군란 때 1881년 때 2년 그때 이제 99대에게 그냥 그 먹을 걸 늦게 주면서 그냥 모래반 그리 줘가지고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제 명성황후가 죽을 뻔했잖아요. 우리가 참 어떻게 극도 만들고 막 그랬었는데 참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제일 나쁜 짓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원세계가 중국에서 요청을 하자, 청나라에. 그 원세계가 군대를 끌고 어디로 오냐, 덕적도로에서 당진 앞바다에서 요 마산포 이리 옵니다. 마산포 내려서 이제 배가 어떻게 되는지, 그때는 이제 쭉 해가지고 군대가 가서, 요 보면 요 제일 끝에 이게 이제 계기뿌리인데요. 여기에 이제 여기 불도 여기에 배를 놔둔 거. 왜? 육지 쪽에는 혹시 화살 쏘면 끝나잖아요. 물화살 쏘면 저기 놔두면 아무도 이렇게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도가 군사 요충지요. 배 숨기기도 좋고. 그래 이제 여기 계기뿌리에 여기서 계기뿌리 여기서 지냈어요. 여기서 보면 인도.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분이 그러면 일본 사람 중국인은 관계없이 중국 놈이 제일 나쁘고, 왜? 우리를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일본은 우리에게 처음에는 많이 갖다 바쳤어요. 왜? 우리가 항상 상국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 고려 100년, 그 다음에 조선 100년간 200년간 다 섬에 사람을 못 살게 하고 무역을 못하게 하고 공도 정책을 써가지고 이 해상무역, 해상의 그 세력들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만일 진도나 완도나 이제 처음 다 우리 그 무역을 하고 배가 있었다면 감이 오겠습니까? 올 수 없는 거예요. 왜? 섬에 배 한 척이 없은 거예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시기에 여기도 마찬가지. 모든 배들은 이 다녔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하고, 옛날 이제 어촌민속 박물관 가면 옛날 조선 1872년도 지도가 있는데, 조선 말기 거기 보면 이 주변에 모든 섬의 지도가 다 있어요. 서울의 상박산, 북한산까지도 다 나와 있는 게 이 대부지도예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마산포가 중요한 게, 왜? 대부도가 없으면 마산포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저 건너편에 화량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수군이, 경기 자도 수군 300명이 있었는데, 300명이 훈련은 대부도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종 18년에 그때 보면 이제 그 대부도에다가 옛날에 양식이 없는 거예요. 수군들이 먹을 양식이. 그래서 대부도에다가 이제 이렇게 농지, 군 둔전이죠. 군 둔전을 개발해서 300석을 만들었어. 양식을 쓴 것은 어디냐? 대부도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라 했냐 하면 이 말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말을 방목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이제 많이 민원이 생기고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말뚝을 쳐라. 말뚝을 목책을 치고 그래서 그걸 그 사람들 말도 보호하고 곡식도 키우고 그래라 해가지고 여기 있을 대부도에서 곡식을 그 다음에 저쪽 위쪽에 이제 그게 이제 고두맥이라고 물이 쭉 안쪽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 검을 이제 끓이 끌기가 그렇게 좋았대요. 이렇게 그런 게 좋은 데도 있고 여기는 이제 요 아래 내려가면 이제 요 제일 끝에는 신댕이 뿌리, 신당리 뿌리가 아니라 신댕이 뿌리라고 엮었다 그러고요. 요 아래 만화들이라고 있거든. 만화들. 거기는 소포래 거기에 이제 바지락이고 뭐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잡혔는데 낙지고. 옛날에는 이 저쪽 성강리 사람하고 여기 사람하고 만나기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배 타고 안 하면. 그래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쪽에 신당리 사람 만나서 뭐 잡고 그 다음에 저 성감도 잡으면서 제코랑 사이에 이제 요 건너편에 요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저 사돈 잘 있나? 그래서 만화들 여기도 만화들 있고 저기 이제 말부에서 좀 올라오면 중봉하고 상동하고 그 사이에도 나가서 이야기한 그 만화들이 있어요. 러일 전쟁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우선 우리가 일본 식민지가 되고 그 다음에 청일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여기 보시면 청일 전쟁이요 여기가 이제 메추리 섬이잖아요. 청일 전쟁 여기서 쭉 내려오면 여기 이제 풍도가 있거든요. 풍도 뒤에 성갑도 그 사이에서 중국하고 일본 이제 이게 그 우추감이 3대3으로 전쟁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죠. 그때에서부터 7개월간 이제 이 풍도 해전이라 그래요. 중국은 갑오 전쟁, 일본은 풍도 해전. 그래서 일본에는 그리는 거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잖아. 그 다음에 7개월 동안 청나라 전하면 군대가 해군이 완전 전멸을 합니다. 그래서 저 위에까지 다 점령 다 당하고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다 쫓겨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풍대제에서 청나라가 딱 졌잖아요. 그 전에는 세계 어느 나라도 감히 중국한테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고 났어. 풍도 앞바다에서 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아무도 아니구나. 그래가 독일이고 뭐고 전 세계가 중국을 뜯어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 산둥은 독일이 차지하죠. 저 아래쪽은 영국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다음에 상하이는 5개 나라가 막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도 만일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웠다. 그럼 풍도 앞바다에서 전쟁했다. 그러면 지는 나라는 끝장이 나는 거예요. 예. 미국은 지면 끝장 안 나요. 저 멀리 있으니까. 중국은 지면 바로 그 코앞에가 전부 다 그냥 상하이니 뭐 베이징이 다 있잖아요. 미사일 쏘면 10분만 하면 다 쑥대밭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낚시하러 왔다 친구들하고 형이 옷을 갖다 감춰가지고 우리 거기로 사는데 반스만 입고 낚싯대만 밀고 간 적도 있고 여기가 배가 풍랑도 있고 이통호나 해강호, 강강호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녔거든요. 요 건너편에 화장실이었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걸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완전히 8세에서 18세 미만은 남자아이만 수용을 해요. 여자아이는 없었어요. 남자아이만 수용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명목하에 일본군이 원래 그려놓은 그림은 애들 여기서 노동력을 착취해서 키우다가 애들이 이제 18세 정도 돼서 성장을 하게 되면 자기는 총알바지를 쓰려고 실제로 그
일본이 전쟁을 수행할 때 가미가제라고 아시죠? 거기 조선 사람 많이 있었어요. 강제로 자살하게 된 조선 소원도 되게 많았는데 그런 용도로 자기네 군사력으로 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용도로 성당 학원이라는 거 이 자리에 세웠던 거예요. 지금 이 건물이 이 자리가 다 성감학원 터예요. 그때 그 아이들이 처음 끌려왔던 데가 아까 우리 구경 왔던 여기로 인천 쪽에 차가 아니라 버스 차 다니고 배를 타고 처음 여기서 내려서 이렇게 건너왔다고 그래요. 일제가 만들었던 시설이기 때문에 이 성남학원이 일제 패망과 함께 문을 닫았어야 되지만 문을 닫지 않고 1946년도에 다시 대한민국 정부의 그 운영권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불량한 행위를 하거나 불량한 한 행위를 할 소지가 있어 보이는 애들을 다 끌고 와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막 해방되어서 부모 자식 이런 게 헤어진 집도 많고 입소문 깨지지하고 못 먹은 애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길거리에. 그 중에 부모가 있는 아이도 있고 가정에 멀쩡히 있는 아이도 있고 실제로 고아인 애들도 있고 막 섞여서 어거지로 끌려와서 일이 수용이 강제로 됩니다. 지금 추정하기로는 한 10,000명 정도가 여기를 거쳐갔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면 그 경기도가 성감 학원 운영하면서 무엇을 했을까? 학원이 가르쳤어야 되는데 가르치진 않았어요. 그 대부분 거기 출신의 생존자 선생님들이 글씨를 잘 못 읽고 못 쓰세요. 워낙 우리 글이 쉽기 때문에 대략 읽긴 하시지만 잘 못 쓰세요. 안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안 가르치고 요 앞에 같은 여기 표시되어 있는 여기 다 염전이래요. 지금 지도상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 사진을 보면 엄청 넓습니다. 여기서 염전일을 엄청 시켜서 하루 종일 염전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옆에 그 뽕밭이 계속 있었다고 해요. 이 뽕밭에서 계속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기서 축산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소나 돼지나 닭을 키우고 이런 일을 하면서 노동자가 굉장히 많이 착출나셨죠. 여기 설명은 아까 김설태 선생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저는 그냥 지나가려고요. 지금 여기는 이미 아까 김설태 선생님 말씀하시길 여기 이제 작은 가리, 큰 가리 섬 있었는데 이제 작은 가리 섬 여기서 이렇게 공사해가는 팀이 한 팀 있었고 이쪽에서 공사를 해오는 팀 이렇게 한 팀 있어서 여기 딱 만났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총 연장 길이가 12.7km 굉장히 긴 거리잖아요. 일반인의 차량 이 도로 관리 주체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개방 안 하고 있는데 여기가 그 지점이고요. 그래서 습지가 생기면서 민물들을 차고 이 자리에 어마어마한 수의 철새가 들어갑니다. 겨울 철새는 그 말이 이체수가 수십만 마리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AI 때문에 여기 이제 대북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대북도에 성이 있었어요. 보면 이제 대북도나 여기 껍질이라는데 성이 많이 있었는데 성을 다 없어졌어요. 왜? 일본 놈들이 업성을 길을 내기 좋게 한다고 업성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업성이 몇 개밖에 없는데 업성이 있는 것은요 그때 업이 폐지된 거예요. 신라 말 이전에 말 때부터 말을 쳤다. 조선배는 못 갔어요. 이게 도배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가서 어디에 강화도 앞까지까지. 그래서 포속을 해서 이제 프랑스 배가 강화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갔고 아무는 또 미국 배, 병인양면, 신미양면 또 올 때 또 배가 들어와서 이렇게 쑥대밭을 또 갑니다. 이 정선이 그거. 청일전쟁도 청일전쟁, 풍도해전이에요. 일본 사람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거, 명왕사 때 생활선이 이 풍도예요. 여기 보면 단풍 풍자 풍도잖아요. 근데 풍성할 풍자 풍도로 바꿔버립니다. 왜? 일본에 가면 교토 옆에 풍도라는 섬이 있고, 또 동경에 가면 풍도구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이름이 뺏긴 게 이 풍성할 풍자 풍도로 자기 나라 섬 이름 바꾼 거예요. 1950년 9월 15일 날 새벽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아침에 헐벗 있는 사람이 딱 보니까 바다가 시커멓더래요. 그 배가 들어와서 인천 상륙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여기 팔미도 나오잖아요. 섬이는 섬, 팔미도 등도. 등대가 제일 먼저 운에 세워진 게 이 팔미도고 여기서 등대 불을 켜면서 왜 괜찮다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징기거나 맨 처음에 이 가운데에서 여기서 이제 일본 사람의 안는 자리죠. 이거는 여기 식당을 지낼 때 본인은 통통한 데만 했죠. 원장 안 되었으니까 통수가 즐겁고 해서 것인데 시간 못 미쳐서 한 50분 정도의 자원형인데 활동명, 이렇게 작업명이고요. 이게 어르신들은 본명이 뭐냐고 항상 물어보시는데 잘 하시면 제가 나중에 본명을 박물관 있거든요. 거기를 다시 재정립을 하고 그 안에 이제 뭐 내용을 다시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도망 나와서 운전 벌식을 하고 있는 중에 경찰에게 붙들려 섬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모두 8명이었다. 그래서 인천에 많이 나왔어요. 모든 사람이 눈이 이게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그거 같은데 이쁘면 말. 노란 거 바라보더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에코뮤지엄 경기만 이렇게 치면 그 에코뮤지엄 사업을 예산이 얼마 들고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지는가를 다 볼 수 있어요. 그 경기만이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온 시오하오, 그 다음에 시흥, 그 다음에 여기 저기 화성 앞에,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평택이죠. 거기에 중심 역할을 하는 거. 부채를 보면 부채가 쫙 펴질 때 손잡이 있죠. 손잡이, 그죠? 손잡이로 쫙 펴지는데 그 중심 역할을 하는 데가 바로 시하호 대보도예요. 자꾸가 여기 들어앉아 있어요. 비가 많잖아요. 그런데 민어만큼은 수컷이 더 높게 쳐준다. 노약자들한테 몸을 보시는 그런 차라리 금은배 사시는 게 음력으로 금은배 사시는 게 살이 통통하고 들어갔다 싶었는데 못 찾는 이유가 바로 옆에 집을 통 갖고 있기 때문에 도망을 갔대요. 그래서 보통 먹지도 않으면서 그걸 다 주워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요. 한 1m에서 50cm 정도를 다 땅속으로 한 다음에 상수리 나무 기둥을 세워요. 4개나 6개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서파레를 만들어서 갈대라든가 띠로 지붕을 이렇게 얹어서 갈판도 되고 갈도도 되고 찌르게 되고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이 집단적으로 사는 곳. 대보도에 가면 육곡이라는 데가 있대요. 육곡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한 50여 개의 무덤이 있었대요. 그래서 발굴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적어도 우리 조선 사람, 우리 고려 사람의 물건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고 여기 한번 보세요. 뭐가 나왔나? 고려 청자. 그런데 팔찌, 정치적으로 통이 있다든가 또는 경제적으로 무역을 많이 하는 여자 행수가 여기에 있었구나. 근데 그 여자 행수를 도와줄 통일신라 시대에 뿐만 아니라 당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유치를 한답니다.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거를 배워야 되고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거 이 얘기 해야 돼요. 이 얘기 잘 기억하세요. 누가 뭐 달라고 그러죠? 함부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없어져.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없어졌어요. 여기 내려오니까 긴 껍데기부터 잘 관리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는 거 이게 주민들이 해나가는 일이에요. 그게 누가 해나간다고? 주민들이 해나가는 일이에요. 예. 아 근데 저건 뭐예요? 어디 보세요? 누해섬입니다. 누해섬. 누해섬 화이팅! 대부도 에코뮤지엄 화이팅!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가지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작품과 또 시울 공간이 들어서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좀 지도할 수 있는 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고 또 학식을 주고 이것이 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류가 한가해서 할 우리 숙제고 가지 좌우를 한번 쫙 살펴보시고 가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저기 대부분 에코뮤지엄 버스점 센터에서 또 이게 이제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자료를 모집하고 오늘 이때까지 많이 주신 여기 담당하시는 여기서 뭐 에코뮤지엄 센터 담당하시는 최혜지 선생님 아까 인사 못 드렸는데 아, 네. 아, 저희 센터장님 먼저. 아니요. 네, 앞으로 중앙역에서 그 안우정 안내소에 계신데 많이 가있나요? 도와주시고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있고 또 다른 여기 상황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에코뮤지엄이라는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안산, 화성, 시흥 이렇게 3개 시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에코뮤지엄이 잘 안 알려져서 그래서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한번 좀 보여드리고 이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원들이 그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게 이제 저희 목표였고요. 또 우리 이갑종 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많이 또 도와주셨고 여러분들 사실은 에코뮤지엄은 뭐 개념적으로 30일 날 또 설명할 기회가 있다고 해서 이제 대부도 에코뮤지엄을 좀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추위에 고생하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공간, 요 면상소를 좀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이 면상소를 자꾸 활성화해 주시면 이제 문화재는 단순히 보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해서 앞으로 더 잘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도 해주면 좋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오늘 마무리하시고 들어가셔서 좀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